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알칼리수 제조기를 미용실에 도입시키고 수소수 펌 테크닉을 전달하고 있는 조강민 원장입니다. 자, 오늘 시술 모델 모발은요. 이렇게 보시면 어, 굉장히 좀 밝은 컬러에, 그리고 모질도 굉장히 가늘 상태예요. 되게 가늘거든요. 그리고 기존 시술의 끝이 보면 굉장히 좀 나풀나풀 거리는 좀 가벼운 느낌, 솜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곱슬기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늘고, 이런 모발은 너무 컬을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좀 굵은 컬로 좀 할 건데, 매직으로 좀 피고, 마찬가지로 항상 하듯이 결을 잡아야 되니까 매직으로 좀 펴주고, 밑에는 좀 굵은 그런 볼루머러스하게 파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약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발을 보통 약재를 쓰는데요. 낮은 거부터, pH가 낮은 거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도 좋고요. 그런데 반대로 센 약을 가지고 그 센 약의 pH를 좀 높이면서 속에 있는 환원력의 강도를 낮추는 그런 테크닉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할 방법은 두 번째인 pH는 높지만 그 속에 숨은 강도는 낮춰주는, 그래서 아주 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연화 테크닉으로 시술하겠습니다. 이제 약재를 조제할 건데요. 롱머리에서 보통 매직약을, 파마약을 많이 쓰잖아요. 보통 뭐 한 140 정도 쓰는데, 지금 약재는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면 30ml 정도 되겠죠. 30g. 여기에다가 나머지 수소수를 루즈하게 뺄 거기 때문에 한 8대 2 정도로 비율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이만큼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지금 파마약은 지금 치오예요. 치오를 가지고 지금 루즈하게 뺄 겁니다. 수소수를 한 8대 2 비율로 굉장히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묽을 정도의 이 점성을 이용을 해서 도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터치로 끝에까지 한 방에 도포를 하고 25분 정도 볼 거예요. 25분 정도 보는데 모발 끝이 상하지는 않고 오히려 탄력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치오 자체는 원래 산성이니까요. 전체 도포하겠습니다. 보통 공병에다가 담아서 도포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좀 편하긴 해요. 지금은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담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가는 연모를 파마 연화를 하는데 우리가 괜히 흔히 실수하는 게 원액을 가지고 도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연화가 되잖아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확 녹아버리고 연화가 다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뒤에 샴푸를 해버리기 때문에 파마 연화에서부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같은 치우를 쓰더라도 루즈하게 빼는 이런 딥하게 연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수소수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도 뭐 여유롭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터치 도포하기 때문에 발라놓고 다른 일을 한 번 더, 한 가지 더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시술적인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연화를 볼 때는 보통은 약재 도포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발을 뭐 이렇게 후겨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연모는 건강모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이런 연모, 가는 모발에서 약재 도포하고 구겨보게 되면은 그게 연화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약에 의해서 큐티클이 열려 있고 약에 의해서 얘네들이 접으면 접히는 거예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법은 절대 이제 정확한 연화를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전체 도포한 다음에 25분 정도 방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약재를 도포한 후에 로트를 2개를 말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풀 연화를 다 본 다음에 확인을 풀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이제 지금 한 2, 3분 지났거든요. 그런데 모발이 굉장히 지금 윤기가 나요. 그리고 약재 도포한 것도 과하게 도포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거의 안 바른 듯한 느낌으로 지금 발려 있습니다. 그냥 물에 젖어 있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반사빛을 보면 굉장히 지금 윤기가 많이 나죠. 이거 환원제는 치호 한 가지만 썼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요. 수소수와 혼합을 해서 8대2 비율로 혼합을 해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약재를 이렇게 혼합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수소수를 활용하면 더 윤기를 더 부여를 시켜줄 수가 있고 약재도 침투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 모발이 파마가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가장 잘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요, 모발의 끝이 웨이브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한 번은 파마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발의 컬이 어느 정도 걸려 있어요. 끝이. 그러면 100% 나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 이거를 파마를 할까 말까 판단하는 기준을 저는 첫 번째는 모발의 웨이브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남아 있는지 그걸 보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분 방치를 한 후에 와이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방치 타임이 한 25분 정도 지났습니다. 로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화가 지금 컬이 되게 굵게 잘 되어 있죠. 리즈가 나왔고요. 근데 연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모발 끝을 보면 돼요. 모발 끝이 15도로 내려가 있느냐 아니면은 평행되게 살아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지금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거의 모발 끝이 당연히 여기는 손상도가 심하니까 확실하게 더 살아 있겠죠. 탱글탱글하게. 자, 연화는 확실하게 이제 풀연화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발을 보면은 지금도 보면 굉장히 지금 윤기가 많이 나요. 연화 과정인데도 푸석푸석하게 이게 그런 느낌이 없이 되게 윤기가 살아나는 그런 연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지금 치호 한 가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딱 해서 보면요, 머리가 이렇게 탄력이 살아 있어요. 예? 그냥 이런 식으로 탄력이 살아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확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모발이 아직 힘이 남아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한 연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머리를 샴푸를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서서히 센 걸로 했으니까 서서히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강알칼리, pH가 한 8 정도, 9 정도 되는 걸로 알칼리를 빼드립니다. 제일 손상된 부 쪽, 사이드 쪽이 항상 모발이 손상도가 심하잖아요. 여기를 먼저 빼주고요. 지금은 모발을 빼는 과정이지만 또한 홀딩 작업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발이 아직 연화가 덜 되었는데 바로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보면 보통 손상도라고 해서 손상모라고 해서 너무 약한 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컬이 너무 그러니까 루즈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연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오히려 연합하면요 치효가 최고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치효 환원제의 특징인 산성, 치효 환원제는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짜주고요. 자, 두 번째 6번입니다. 두 단계 내려왔습니다. 이때 아직 큐티클이 팽윤되어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6번과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CMC 등 뭐 이런 거를 혼합을 해서 뿌려주게 되면은 반사핏이 엄청 살아요. 빛질도 잘 되고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모발을 표면에 물이 겹쳐 뭉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가루 같은 게 보여요. 이런 게 바로 환원제입니다. 네. 이런 게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로 하면 이런 느낌이 안 생겨요. 자, 6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정말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요. 수소가 모든 분자나 원자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이런 화학제는 특히 더 잘 빠져나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6번까지 뿌린 상태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안정화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이온 밸런스까지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윤기 보이시나요? 네. 탈색 모발에 끝이 송문지처럼 나풀나풀 거리는 모발인데 지금 연화를 치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네, 생기죠. 이게 이제 건강한 연화 기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끝났으니까 3번으로 완전히 이제 이때가 이제 등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모발은 샵에서는 고객으로 오셨을 때 커트를 먼저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빗질도 안 되고 그리고 막 안 빗어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쁜 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연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빗질이 잘 되니까 커트도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커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3번까지 확실하게 다 뿌려주고요. 샴푸대에서 이제 샴푸를 하겠습니다. 근데 샴푸는 이럴 때 산성 샴푸를 해야 되겠죠. 알칼리 샴푸는 처음에, 그리고 연화가 끝난 다음에는 산성 샴푸를 해서 최대한 모발의 자극을, 데미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반복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자,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고요. 수분기 25% 정도 남기고 찬바람으로 완전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매직기로 120도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프레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 끝까지 다 필 건데요. 모발 끝이 좀 많이 눅눅하고 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결을 잡기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전체적으로 굵게 20mm 사용을 해서 디지털 펌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술하겠습니다. 일단부터 조금만 숙여볼게요. 조금만 더.
온도는 120도. 가볍게. 너무 말랐으면 수분기를 주시고요. 이쪽으로 결을 잡아줍니다. 보통은 웨이브가 안 나올까봐 끝까지 결을 안 잡는데요. 120도로 결 잡고서 그 다음에 수분기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로 또 하게 되면 컬은 다시 또 걸려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끝까지 다 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 부분 곱슬은 이따가 중화하기 전에 와인딩을 다 풀어놓고 연결 작업하면서 그때는 170도 정도, 180 정도 사용을 해서 높은 열로 곱슬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만 잡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시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0도로 프레스 작업을 모발 끝까지 다 완벽하게 좀 펴놨습니다. 가볍게 이제 디지털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와인딩은 같은 호수인데 한 22mm 정도 되네요. 긴 거와 작은 거를 네이프 쪽은 작은 걸 활용을 해서 말고 위에는 긴 걸로 활용해서 이제 리버스로 말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수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수분 조절은 이온 활성수를 활용을 해서 할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수소수 10일짜리와 그리고 CMC 작용하는 큐티클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단백질 종류 이거를 혼합을 해서 10대 1로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뿌려가면서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숙여볼게요. 이렇게. 모발이 가늘고 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잡고요. 그리고 굵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디자인 쪽에서는 더 예쁘겠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결 잡아놓고서 핀셋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굳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거 보면 사실 어차피 다시 중화 전에 또 한번 결을 또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mm) 로트를 사용해서 굵게, 최대한 네이프에서는 굵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웨이브를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뒷 모습이 좀 이렇게 붕 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굵게 들어가는 게 이 롱머리에서는 이제 20대 30대 아가씨 쪽에서는 굉장히 더 예쁜 스타일이 될 수가 있어요. 수분 조절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물로 수분 조절을 하실 경우에는 약 한 25% 정도 살짝 가볍게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 물은 일반 물하고 달라요. 활성수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온 결합도 수소 결합을 유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건조 시에 열이 들어갔을 때 빨리 건조가 돼요. 그래서 일반 물하고 확실히 다르니까 제가 많이 뿌린다고 해서 이것도 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활성수를 만들 수 있다면 알칼리수라든지 수소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전체 와인딩을 했습니다. 앞사이드 23mm, 4mm 그 정도 굵기고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평행되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량이 상당히 없어요. 많이 없는 편인데 볼륨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그런 모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굵게 많이 로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 처리는 100도 그래서 한 5분 열 처리 할 거고요. 식히고 다시 100도 5분 이런 식으로 두 번 열 처리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열 처리가 다 끝나면 곱슬과 연결 작업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 처리 하는 동안 파마 약이 물을 타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쪽은 정수기물 pH가 한 7 정도 되겠죠. 그리고 수소수물 pH가 11 정도 되는 이온가든의 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오틀리딘이라는 잔류염소 시약입니다. 측정하는 이거를, 그리고 하나는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확인하는 시약이 BTB 시약입니다. 자, 이거를 한 방울씩 뿌려보게 되면 정수물은요 그냥 약간 변합니다. 약간 청록색, 초록색 그 정도로 색깔 변하죠. 그리고 수소물은 완전 진한 진파랑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자, 다시 이거는 뭐냐면 알칼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죠. 한쪽은. 그리고 여기다가 오틀리딘 시약을 다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노랗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잔류 염소가 있다는 거죠. 염소는 물속에서 약간의 잔류하는 있는데 우리가 먹어도 그렇게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똑같이 노란색으로 다시 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알칼리를 섞을 건데요. 미네랄이 살아 있으면 이런 화학적인 이런 것들이 알칼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잔류염소라든지 뭐 이런 특히 아민 펌제 같은 경우는 펌제 염소 성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칼리가 중화를 시켜줘요. 그거를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기물을 한번 알칼리제가 섞었을 때 별로 안 변합니다. 아무리 뿌려도 안 변하죠. 자, 다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알칼리수는 변하죠. 색깔이. 자, 알칼리로 계속 변합니다. 이게 이제 즉 이건 뭐 무슨 뜻이냐면 색깔을 얘네들이 알칼리가 잔류염소를 중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약이 조금 많은데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이 담아지는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까 다시 한번 버리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변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확실하게 이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소수가 이런 펌제의 어떤 잔류 현상을 중화시켜주고 빼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로또아웃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풀러보니까 건조도 굵게 말았어도 건조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특이한 건 반사빛이 그대로 반짝반짝 윤기가 나죠. 이렇게 되면 이온 밸런스가 제대로 맞아 있고 수소 결합까지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윤기가 납니다. 풀린 상태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곱슬과 이제 연결까지 이 부위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중화를 로트로 해서 크림 타입으로 수소수 산성수와 혼합을 해서 중화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로드와 그리고 스트레이트 된 부분에 연결 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화를 지금 했는데, 중화는 4.0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과수 3.5와 그리고 산성수 6점대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4.0으로 만들어서 중화를 안전하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로또 5로 이렇게 다 만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아니 10분 정도 중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화 타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났고 이제 로드아웃을 하겠는데요. 로드아웃 전에 pH 3.0으로 뿌려주면서 전체적으로 다 완전하게 안정화 등전까지 하면서 단단하게 컬도 잡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3.0으로 완전히 다 등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컬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굵게 22mm로 말았는데요. 컬이 좀 탄력이 붙어 있어요.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리를 완전히 건조를 시키면 또 굵은 컬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샴푸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컬이 끝이 약간 솜털처럼 무실무실한데도 치유 한 거지 환원제를 활용을 해서 22mm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컬이 탄력 있게 잘 걸려 있죠. 이렇게 해서 말려 보겠습니다. 말리면 굵은 컬이 나오겠습니다. 자, 말리겠습니다. 더운 바람으로 완벽하게 다 말렸습니다. 제가 말린 상태고요. 지금 이제 머리를 자연스럽게 빗어서 22mm이기 때문에 너무 막 컬이 많은 것보다는 빗어서 루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발 자체가 끝이 되게 가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컬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1단에서 22mm 겹치게 말았고요. 네, 사이드 앞쪽에서 약간 둥근형이니까 컬이 얼굴 자체가 좀 둥글죠. 그러니까 컬을 루즈하게 얼굴을 앞쪽으로 가려주는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빼는 이런 스타일로 연출했습니다. 자, 오늘 시술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시술이 매직 세팅을 했는데 컬이 거의 안 나왔어요. 끝에 살짝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해서 시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톤다운 전체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또 다시 밝아진 그런 상태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마를 알칼리화 되어 있는 이런 모발에는 오히려 반대로 알칼리화된 그 파마약을 쓰게 되면, 강하게 쓰게 되면 머리가 더 녹고 과연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치오의 펌제의 특징인 산성, 그 산성 환원제의 그 특징을 살려서 수소수와 함께 혼합을 해서 딥하게 연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술 굉장히 지금 잘 나왔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마무리를 간단하게 컬링 에센스를 발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발 끝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런 머리는 끝을 굵게, 그것도 루즈하게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술이 가장 오래 걸린 시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제 나름대로 녹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 H 조항민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